반갑습니다. 성규준입니다. 오늘 저는 오은영 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좀 안 좋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이 얘기를 듣자마자 애 키우시는 분들은 막 발끈할 것 같아요. 아니, 성규준이 니까 짓게 뭐라고 막 오은영 박사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그냥 막 눈을 막 크게 뜨고 막 들으실 것 같은데, 눈을 크게 뜨면 안 되고 귀를 그냥 쫑긋 세우고 그렇게 들으실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오은영 박사가 이번 경우에는 좀 무리를 하셨습니다. 좀 오버를 하셨어요. 실제로 그런 생각을 저만 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오은영 박사의 기사에 댓글을 좀 보시면은 오은영이가 신이냐 이런 댓글도 지금 공감이 많고요. 그 다음에 오은영씨 자신의 전문 분야를 넘어가지 마세요. 넘어가는 순간 똑같은 일반인이 될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공감을 받고 있죠. 대부분의 애 키우시는 분들한테 오은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도 같은, 신과도 같은 그런 존재인데 어쩌다가 사람들이 저렇게 오은영 박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애를 키우는 사람들한테 오은영 박사는 신입니다. 그 별명이 뭐예요? 육아의 신이잖아요. 최근에 근데 논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상담비가 너무 비싸다라는 거죠. 뭐 1시간에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200만원까지도 들고, 그래가지고 그 연장선에서 나왔던 얘기가 오은영 박사가 LMS의 VVIP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당연히 말이 안 되죠. 오은영 박사가 상담비를 얼마를 받든지 간에 그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마음에 안 들면 상담을 안 받아버리면 그만인 것이지.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재준이 저놈 자식만 얼굴만 보면 그냥 막 화가 난다 이러면서 막 댓글을 열심히 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영상을 꺼버리시면 돼요. 그 무슨 뭐 생긴 것도 일본 순사같이 생겨가지고 말하는 것도 그냥 얄밉게 얘기하고 그냥 마음에 안 드는 투성이다 막 이렇게 막 댓글을 남기시는데 뭐터로 그렇게 수고와 에너지를 쓰십니까? 안 봐버리면 그만인데. 그런데 제가 제일 처음에 오은영 박사를 보면서 걱정이 됐던 것이 뭐냐, 너무 오은영 박사가 과도하게 대중들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알겠지만 인간은 태생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냥 본성 자체가 악합니다. 배당조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절대적인 선을 기대하는 거 그거 자체가 넌센스에, 살아생전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냥 뭐 하늘나라 갔었을 때나 그게 뭐 가능한 것이지 살아있었을 때는 그게 불가능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중들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신적인 존재로 포장이 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리고 이 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대번에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이 되겠죠. 바로 거기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오은영 박사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놓여 있는 겁니다. 이번에 오은영 박사가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했던 발언 때문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애당초 일단 김종배 방송에 출연했다라는 것 자체가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김종배가 자기 방송을 통해서 내놓았던 메시지, 그 메시지를 본다면 누가 보든지 간에 김종배는 정치적으로 편향이 되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무슨 뭐 김종배가 갑자기 막 회춘해가지고 애를 한 명 더 낳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 애를 잘 키울 수가 있냐, 뭐 그런 내용을 오은영 박사랑 상담하고 싶은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정신과 박사인 오은영 박사가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것도 좌편향적인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서 어떤 얘기를 했던 것일까? 딱 지금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방안, 이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대본에 그러면 촉법소년에 대한 연령을 하향시키겠다 이 얘기 딱 들으면은 누가 떠오르세요? 한동훈 장관이 떠오르시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오은영 박사가 뭐라고 얘기하냐, 굉장히 중요하게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아이들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이들은 교육과 교화로서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이 연령을 1년 낮춰도 결국 범죄율이 줄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한동훈 장관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처럼 촉법소년의 연령을 1년 낮춘다라 그래가지고 범죄율이 줄지는 않을 것이다. 사실상 한동훈 장관에 반대하는 의사를 내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두가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그 내용이 언론사들에 의해서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가 지금 입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오은영 박사가 입을 열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내용이 뭐다? 한동훈에 반대하는 내용이다. 물론 제가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오은영 박사가 사회적으로 끼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을 아예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오은영 박사의 경우처럼 특히나 사람들한테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발언이 정말로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객관적으로 타당한 내용인 건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은영 박사가 촉법소년의 연령을 1년 낮춘다라고 할지라도 범죄를 줄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던 근거가 뭘까요? 제일 첫 번째, 일단 어린아이가 범죄를 저질러서 평생 동안 재범을 하는 비율은 6.8%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있습니다. 저는 제일 처음에 저 얘기를 듣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한국말인데 이해가 좀 잘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글자 그대로 생각을 해보면 어렸을 때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에서 6.8%만이 평생 동안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 라는 뜻인데 이거는 얼핏 들어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애당초 그리고 어렸을 때라고 하는 나이조차도 명확하지가 않고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게 형사법적으로 처벌을 받았다라는 것인지 소년원에 갔다라는 것인지 이것도 지금 구분을 안 하고 그냥 얘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통계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인들보다 청소년들이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겁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거의 3,000명 중에서 90% 가까이나 1년 이내에 재범을 저지르는 거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2년 이내에는 12%가 재범을 저지른다라고 하니까 사실상 이게 뭐예요? 99% 가까이나 재범을 저지른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방식이 잘못했다, 실패했다 이게 명확한 거 아닙니까? 99% 가까이나 2년 이내에 재범을 저지른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지금까지 했던 게 실패를 했다라는 뜻이죠. 1% 정도만 재범을 안 한다라는 건데 그리고 지금까지의 교화 정책이 실패했던 두 번째가 뭐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해가 가면 갈수록 계속해가지고 청소년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게 뭡니까? 인구수는 엄청나게 줄어가고 있는데 또 엄청나게 촉법소년의 범죄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지금 느끼는 게 아닙니다. 청소년들의 범죄가 심각한 상황이고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심각하다. 그렇기 때문에 연령을 우리가 좀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괜히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놀랐던 게 뭐냐면 오은영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가응보라고 하는 응보주의의 어떤 사법적인 처벌 제도와 아이들의 회복을 시키고 화해를 시키는 거 이 두 가지가 법률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은영 박사는 뭐 전문가입니까? 정신과 전문가이고 육아 전문가입니다. 뭐의 전문가가 아닌 거예요? 법률체계, 법체계 전문가가 아니에요. 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김재동 씨처럼 따뜻한 말을 통해서 감동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아이들을 바꿀 수 있으면 다 그렇게 세상이 흘러갈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적어도 제가 보기에 오은영 박사는 사랑으로서 관심으로서 아이들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된다, 교화시켜야 된다 여기에 초점이 많이 들어가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흔히 진보 좌파들 특히나 막시즘 같은 경우에는 뭐 사회적인 체계나 사회적인 맥락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도 교육시킬 수 있다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페다고지라고 부르는 것인데 뭐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거는 뭐 철학적인 문제니까. 근데 무엇을 믿든지 간에 이번 경우는 그냥 단순한 교육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법을 만드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장관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춘다라는 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주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가장 낮은 연령대 같은 경우는 만 7세가 기준이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만 13세이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만 12세이고 영국 같은 경우는 만 10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5년 박사가 그냥 육아 전문가로 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정치 쪽에 발을 들어 놓으셔가지고 지금까지 쌓아오셨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지 마시고 그냥 자기 분야에서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